김현장 법률사무소로 이영경 변호사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식신탁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 발제자분께서 법적 쟁점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이제 주식신탁을 하려고 했을 때 느껴지는 법적 장애 사항들이 오늘 거의 다 다루어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발제자분의 의견에 크게 공감을 하고 또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그 쟁점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조금 덧붙이면서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식 신탁에 대해서 어떤 신탁업자 내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신탁의 본질을 조금 도외시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주식 신탁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신탁인데 신탁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주식의 소유권이 그 명의가 수탁자, 신탁업자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서 어떤 상충되는 사항들이 지점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식 소유 규제 부분에서도 신탁업자가 이제 금융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업하면 금융업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산법 24조 2에서 20% 이상의 그 주식을 취득하려면 금감위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금산분리의 원칙상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신탁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을 소유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어떤 일반 회사를 지배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신탁의 수탁자로서 수탁자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제 목적에 맞지 않은 그런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대형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금감원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외를 인정을 하는 유권 해석을 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예외가 굉장히 좀 더 넓게 주식신탁에 대해서 인정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해석으로 이런 취지상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런 거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법적 리스크가 있게 되면은 거래 자체를 꺼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업무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산법 조항에서 주식신탁 일반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예외가 인정되는 어떤 명문의 근거가 생기면 업무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의결권 행사 규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위탁자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본시장법 112조 1항의 법문의 해석으로 충분히 위탁자가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문 자체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라고 할 뿐 그때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서 지시하지 말고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게끔 하는 어떤 법문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도 이제 좀 가능하고 특히나 후문에서 의결권 행사할 때는 수익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위탁자가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을 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수익자 이익을 보호하는 길인지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수익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의견을 물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자 이익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으로도 이렇게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그러니까 유보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이제 학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반대 입장들이 계속 있고 해서 어떤 법적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식 신탁 이용하는 또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법문에서 조금 명확히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의결권 행사 제한에서 또 크게 문제되는 게 자본시장법 112조 2항과 3항인데요. 그 15% 이상 주식을 취득하면 의결권 행사 자체가 이제 제한되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조항의 규제 목적은 신탁을 통해서 기업 지배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탁업자가 재량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그 신탁의 본질을 보면은 이거는 신탁업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회사를 지배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떤 회사를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신탁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목적이 조금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위탁자나 수익자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탁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좀 제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그 15% 넘으면 이제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할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갔다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관련 법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어떤 대주주, 주요주주, 이제 그런 관련된 규정들에서 이런 주식 신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것을 좀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그 자본시장법 이 조항이고, 이 조항은 좀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탁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에 신탁업 규제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상으로도 이런 그 쟁점이 나오게 되고, 또 실제로 신탁업 그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대법원 판례 같은 데서도 그 영업이라는 것의 의미를 반복 계속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으로도 일단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식 신탁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면 신탁업에 관한 그 법률에서 조금 예외를 명문으로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계속 신탁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금융기관 규제가 왜 적용되는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탁이라는 것이 애초 도입할 때부터 은행의 예금과 비견할 만한 어떤 은행의 신탁 상품으로 도입이 됐고 해서 신탁업은 금융업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신탁업법이 통합되게 되었고요. 근데 현재 유언대용 신탁이라든가 오늘 이제 얘기가 많이 된 기업 승계 신탁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고, 금융과는 조금 무관한 이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신탁업을 금융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좀 이제 독자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자본시장법과는 좀 별도의 규제라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